반갑습니다. 하루 한 장 통합사의 빌드업 세계사. 오늘 영차시 목차 이해라고 제목을 달고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중2라서 해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 그냥 개별적으로 세계사가 재미있으신 분들은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중2가 되어서 이제 중2 역사를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중등 역사 2를 검색해서 구입을 하면, 내가 그 책을 구입을 하면 중등 역사 2는 중3 때 대체로 배우는 한국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중등 역사 2를 중학교 2학년 때 대체로 배우게 되지요. 그래서 그것이 세계사 내용입니다. 자, 세계사가 정말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장소에 계속 누적된 그런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읽어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 세계사를 공부하려면 지도를 반드시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학습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가 이 파일을 PDF로 링크를 해줄 테니까 이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다 쓰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자, 진짜 공부는 그냥 눈으로 슬릉슬릉 하는 게 아니라 손을 계속 움직이고 그림도 그려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 공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계사 내용 체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우리는 뭘 배울 것인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 공부는 하나의 공간에 켜켜이 쌓인, 그걸 우리는 쌓인 걸 누적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켜켜이 쌓인 그 시간을 찬찬히 읽어가는 게 역사 공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중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순서대로 우리가 황하 문명부터 시작해가지고 하, 은, 주, 춘추 전국시대, 수당, 송원, 명청 순서대로 요 지역에서 많은 그런 국가들이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요것을 반복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공부하기만 해도 엄청 양이 많을 텐데 유럽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 서남아시아와 인도, 여기 우리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여기 북부 아프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 그 다음 여기 아메리카 지역,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해서 다양한 지역들에 그 켜켜이 쌓여있는 시간들을 읽어가는 공부가 세계사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내용이 복잡할까요? 자, 지금 이렇게 편하게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찬찬히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나중에 우리 성장을 위해서, 그 다음 여러분들 통합사회라고 들어봤다, 그죠? 자, 통합사회라는 과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통합사회라는 과목으로 수능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세계사 내용, 지금 공부하는 3학년 때 배우는 한국사 내용, 그 다음 도덕이라고 배우죠. 윤리 내용, 그리고 그 우리 중학사회에 지리 내용, 일반사회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걸 따로따로 배우지만 나중에 되면 얘랑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통합되어서 우리가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는 엄청 재밌는 과목이거든요. 자, 통합사회를 잘 하려면 우리가 중학교 때 역사 공부, 사회 공부를 착실하게 잘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자, 사실은 통합사회를 잘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착실하게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부가 이 사회 공부입니다. 자, 그래서 천천히 찬찬히 한번 적으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별로 뭐 이렇게 거창하게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거 쓰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딱 펴보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사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건 사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면 맞나요? 틀렸나요? 자, 이것은 방위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지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텐데, 자, 여기가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됩니다. 동서남북 들어봤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잘리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이런 개념부터 어려우면 정말 이 세계사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이 시시하다 이럴 수 있겠지만, 내가 초등학교 때,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어휘나 내지는 사회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지금 저게 당연히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려져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찬찬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북이고 여기가 동쪽이지요. 자, 그러면 요 위에는 우리가 동북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여기 동쪽과 남쪽 사이는 동남쪽이라고 부르겠지요? 그 다음 남쪽과 서쪽 사이는 서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럼 여기는 서북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겠지만 우리는 아시아를 이야기를 할 때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그 다음 서북아시아 얘기는 잘 안 하고 중앙아시아 이런 아시아 지역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지리적인 구분을 하는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정말로 이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를 딱 꺼내놓고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꺼내놓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한중일을 찾아보시오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지도에서 자, 중국이 어딨냐면 여기가 중국입니다. 자, 여기 요렇게가 중국이지요. 그 다음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몽골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이 네 나라를 자 보시면 여기를 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 중에서도 요쪽에 있네요. 요렇게 나누면 요쪽에 있네요. 요쪽. 그러면 북동 했을 때 요 동네를 동북아시아라고 얘기하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역사 혹은 동아시아의 역사 이야기할 때 요 동네 역사를 주로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중1 2에서 배울 중등 역사 1에서는 한국사는 크게 거론 안 하겠다. 그죠? 왜냐면 한국의 역사는 우리가 3학년 가서 공부를 할 것이고 일본 역사가 간단하게 제시될 거고 그 다음 아주 많은 부분 중국 역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시작점은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도 아마 나오지 싶어요. 이렇게 강이 있다. 그죠? 여기 별 해가지고 자, 여기에 황하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자, 이 중국의 황하에서 문명이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중국 역사 이야기들이 촉촉촉
촉촉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뭉쳐가지고 요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동북 아시아 이렇게 적어두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요 부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동북아시아 했으면 요 부분은 아시아는 아시아인데 동쪽이다, 그죠? 똑같이 동쪽인데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도, 그죠? 그래서 요 동네를 동남아시아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동남아시아에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우리 타이,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의 역사는 크게 또 내용이 분량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다 등등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인도에 인도라고 적어보세요 하면 인도를 적을 수 있을까요? 여기가 인도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 또 다른 색깔 펜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인도 적어볼까요? 자, 인도에 대한 그 내용도 조금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인도 쪽을 우리가 뭐 아시아라고 부르냐면 남부아시아다, 남아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인도에 뭐 힌두교를 믿는다, 소를 숭배한다, 데칸고원, 인더스강, 겐지스강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테고, 뭐 모카제베, 스리랑카 뭐 이런 것들, 간디, 인도에 대해서 아는 것들 뭐 우리가 많지는 않겠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아시아를 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나눴는데, 자, 이번에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생긴 요런 반도가 하나 있네요. 자, 여러분 반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반도는 뭐냐면 땅에서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 거를 우리는 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럽에서 이렇게 톡 튀어나온 땅 있죠. 여기를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큰 땅에서 지금 저기 톡 튀어나온 요렇게 생긴 요 부분, 여기를 우리가 아라비아 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잘 아는 나라,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네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네 공부를 하다가 세계사 공부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요 동네가 복잡하기도 복잡한데 이름도 어려워요. 막 사산조, 페르시아, 뭐 수메르, 뭐 바빌로니아, 뭐 페르시아,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계속 어렵고, 그 다음 며칠 전에 공부할 때는 여기가 뭐 이상한 페르시아였는데 갑자기 또 공부하니까 또 다른 나라고 막 머리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동네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한번 따라 보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강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별 해볼까요? 요 위치 보이죠? 여기 별하고 여기에 강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강 이름이 티그리스라는 강과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어요. 이보세요. 강 이름이 이렇게 기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하지만 외워야 되죠. 외우려면 계속 듣고 계속 말하고 하면 외워지겠죠? 그래서 나 이거 어렵다. 아유, 너무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계속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러면서 요 지역의 두 강들 이름을 자꾸 되뇌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요 땅이 지금 요렇게 끼어 있는 요 땅, 요쪽 바다가 페르시아만이거든요. 요 땅이 이집트라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큰 나라 있죠. 여기에 이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이 요 동네 이란이랑 이집트는 언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란 쪽의 사람들이 요렇게 지배했을 때랑 요 사람들이 요렇게 지배했을 때랑, 그래서 누가 언제 지배했을
그 시기가 달라지니까 그런 것들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이란이란 나라가 있고 그 다음 이란과 인도 사이 여기에 파키스탄이란 나라가 또 있거든요. 자, 어쨌거나 말았거나 자, 제가 말이 많았는데 말도 꼬이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가 서남아시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아시아 뭐 이야기해도 되고 자, 이쪽 동네를 이렇게 줄 빼서 서남아시아 이렇게 적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부하다 보면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해서 스탄으로 끝난 나라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대평원 이런 의미에서 이쪽 동네를 또 중앙아시아로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예쁘게 필기할게요. 자, 중앙아시아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 다음 좀 지겹지만 조금 버텨요. 자, 여기 아프리카의 북쪽 있죠. 여기 북부 아프리카인데 자, 여러분들 오늘 요 나라 이름은 꼭 기억하고 갑시다. 여기 보이나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나라가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기 이집트 쓰시고 요렇게 위로 여기 요 바다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이름은 나일강이에요. 자, 이 나일강 유역에도 문명이 발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를 아프리카라고 하고 아프리카도 보면 북부 아프리카, 지금 선생님이 연필 모양으로 표시한 이 부분은 북부 아프리카. 자, 그 다음 이쪽은 또 중앙아프리카겠다, 그죠? 그리고 남아프리카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프리카 역사는 크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우리 그 2학년에서 배울 내용에 요 동네 있죠. 요 동네 북부 아프리카 지역이 요 서남아시아 지역과 같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아랍 민족이 있다라는 내용 정도를 기억하시고 그 다음 내용을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유럽도 구분을 하자면 북서부 유럽, 남부 유럽, 그 다음 동부 유럽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조금 복잡하죠. 그런데 유럽에 대해서 복잡한 내용들은 주로 2학기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요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있잖아요. 콜럼버스 부스 어쨌든 그분이 우리 요쪽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대륙의 역사도 공부하게 되는데 신대륙이 발견되기까지 한참 걸리죠. 그래서 신대륙이 등장하는 요 역사 이야기는 요 동네 이야기는 자, 여러분들 요것도 알아야 되네. 여기 요렇게 나눠보세요. 요렇게 나눠보고 자, 요 중간에 있는 바다 이름이 자, 태평양이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태평양이다. 다 알고 있죠? 몰랐으면 오늘 알고 까먹지 마세요. 자, 이게 태평양인데 태평양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자, 요 선을 기준으로 요 동네 있죠. 요 동네는 옛날부터 사람들이 우리가 유럽 중심의 어떤 사고를 바탕으로 이야기했을 때 알고 있던 대륙들이다 라고 해서 구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잠시 여기 옷에 요렇게 해야 돼요. 미안. 엄청 화가 날 것 같은데 미안해요. 자, 그 다음 요쪽 동네들은 신대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 많이 가봤다, 그죠? 이런 데도 신대륙으로 분류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랐어야 되네. 엄청 화가 나네요. 여러분들이 필기를 많이 예쁘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르는 게 이상해져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약속 한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 PDF 파일을 2장을 출력하세요. 자, 2장을 출력해서 한 장은 그냥 막 일단은 똑같이 필기를 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똑같이 필기를 하고 다 한 다음에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 날이나 하루를 넘기지 않은 그 어느 날 똑같이 빈 종이를 펼쳐두고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쁘게 다시 필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예쁘게 필기되는 거를 차곡차곡 모으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역 구분을 했어요. 자, 이걸 한번 보니까 드는 생각이 없나요? 지금 이 이야기들은 다 중1 때 배웠던 내용들이란 말이죠. 중1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이게 바탕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중2 역사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사, 사회 이런 것들, 윤리 이 많은 것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링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쉽게 설명을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방금 봤던 걸 바탕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뭘 공부하게 될 건가 라고 했을 때 자, 위에 3개 있죠. 위에 3개. 위에 3개는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1학기 이렇게 쓰세요. 1학기. 그 다음 밑에 3개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라고 쓰냐면 2학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 뭐부터 배워나간가 했을 때 맨 첫 시간은 역사의 의미와 왜 역사 공부하는가 이런 거 얘기해요. 이런 거 얘기 들을 때만 해도 막 희망이 불끈불끈 하면서 나는 역사 공부 잘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세계의 선사문화와 고대 문명 해서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세계사랑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고대 제국과 주변 세계 성장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나라들의 이름이 너무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 여기서부터 좀 포기를 해요. 그래도 힘을 내고 이렇게 가다가 한 또 이슬람 문화 요좀 나올 때 또 막 이상한 사람들 이름 나오고 하면 또 포기를 해요. 또 이렇게 쭉 가다가 서아시아 이런 거 나올 때 또 너무 힘듭니다. 막 동아시아 지역도 막 수당, 송원, 명청 했다가 이게 그 나라고 그게 이 나라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머리가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공부하고 찬찬히 공부하고 스스로 쓰면서 공부하고 순서대로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요 내용 있는 김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학습지에 빈칸이 있는 것은 뭔가를 쓰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뭘 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다 라는 거 한번 적어보고 고대 문명에 뭐가 있지?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겠네 라는 거. 그 다음 고대 제국이 뭘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불교, 힌두교, 문화? 종교에 대한 내용도 나오네. 자, 그 다음 다른 색깔 펜으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동아시아 쓰세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슬람 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슬람 문화 지역은 여러분들 아까 봤던 여기 있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있던 요 동네 있죠. 요 동네가 중심입니다. 여기에 북부 아프리카 들어가기도 하지만 파키스탄 이런 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중앙아시아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단은 가장 핵심적인 지역 서아시아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 크리스트교 문화의 형성과 확산하면 우리가 로마 이쪽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형성과 확산이
유럽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 하면 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남부 유럽,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여러분들 여기 가고 싶죠? 축구 보러. 자, 요런 지중해 연안의 남부 유럽이나 아니면 북부 유럽, 뭐 영국을 포함한 북서부 유럽이나 아니면 여기 뭐 체코라든지 러시아라든지 하는 동부 유럽이나 어쨌든 유럽이라고 퉁칠게요. 크리스트교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몽골 제국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 또 동아시아 적어볼게요. 몽골 제국 갖고 동아시아라고 했죠. 밑에 또 동아시아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 동아시아라고 얘기를 하면 아까 전에는 몽골을 포함했지만 대체로 한중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체로 대부분의 내용의 분량은 중국에 대한 이야기지요. 여기 위에 있는 동아시아도 거의 대부분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서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되어 있는데 위치 기억나죠? 서쪽 아시아, 여기 서아시아와 북부 아프리카. 이 동네의 공통점은 이슬람 문화권이다. 그죠? 그러면 아까 이슬람 문화에 서아시아 적은 것처럼 서아시아 북아프리카 똑같이 여기 서아시아라고 위치를 적을 거니까 적을게요. 이렇게 묶은 이유는 이 지역들이 이슬람을 믿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동아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여기 또 동아시아 이야기가 나오죠. 중국. 그래서 요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그 다음 여기 이슬람 문화랑 요 뒤에 이야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지역을 두고 연결을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이 공부가 체계가 잘 안 흐트러지는데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교과서가 하나의 시기에 여러 지역을 제시해요. 그 다음 또 시기에 여러 지역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그 지역에 길게 이어지는 그 맥락이 중간에 턱턱 끊겨요. 무슨 말이냐면 중국 역사 배우다가 서아시아 역사 배우고 한참 딴 거 하다가 또 갑자기 중국 역사 나와요.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지 이건지 이게 연결이 안 되거든요. 이것만 연결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좀 어려워요. 자, 어쨌든 여기 보면 유럽 있다. 그죠? 유럽. 그러면 여기도 이제 유럽 적어 볼게요. 대체로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저렇게 지역을 큰 틀에서 구분을 하고 우리가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학기 거는 다 정리를 했어요. 2학기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2학기 부분 보면 밑에 여기 유럽과 아메리카 되어 있으니까 유럽 쓰고 자, 더하기 아메리카 적어 볼게요. 자, 아메리카가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왜? 아메리카가 아까 뭐 대륙이라고 했죠? 신대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한 김에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북아메리카이다. 그죠? 북아메리카. 자, 여기 북아메리카는 우리가 여기 캐나다, 미국이 있다. 그죠? 여기 요걸 경계로 멕시코가 여기 있어요. 여기 리오그란데 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캐나다와 미국은 영어를 쓴다. 그죠? 그 다음 요 밑에 동네는 우리 대체로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요 단원 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해봅시다. 그 다음 계속 써서 유럽 쓰고 서아시아 쓰고 동아시아 적어볼까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이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요 내용도 이제 그 이후에 근현대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크게 1학기 때는 3개로 분류해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중국 역사 중심의 동아시아 역사를 보겠다. 그 다음 여기 이슬람권을 중심으로 하는 요 동네의 역사를 보겠다. 그 다음 지중해와 그 연안에서 시작된 요런 유럽에 영향을 끼친 요 문화권을 보겠다 해서 이렇게 크게 3개 여기 다시 볼까요? 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그래서 요 지역들의 역사들을 찬찬히 공부를 해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한 15분 찍으려고 했는데 엄청 길어졌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출력해가지고 천천히 하면서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워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감사합니다.